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 일이 진행된 것은 당나라 때쯤이 아니었을까 저는 사실은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당나라의 그 당고조가 건립자가 이씨 아닙니까? 이씨. 근데 여기에 사마천의 사기에도 나오지만은 노자가 그 이담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담이 바로 노자라는 설이 있다고 사마천의 사기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당나라의 그 황실은 자신들의 조상은 바로 노자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대요. 그 말도 안 되는 신화 전설에다가 자신들의 가계를 갖다 딱 붙여버린 거야. 그래서 사실 노자라는 이 책은 도덕경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건 아니에요. 그냥 노자라고 불려졌어요. 제자백가들이 되게 그렇잖아요. 노자, 순자, 한비자, 공자, 맹자 뭐 다 그렇게 불리지 거기에 뭐 무슨 경 이렇게 불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당나라 때 황실에서 도덕경이라는 이름을 하사한 거예요. 노자에 대해서. 그리고 장자에 대해서는 남아경이라고 이름을 하사해 줬고 열자에 대해서는 충어진경이라고 이름을 하사해 줬어요. 그러니까 사서 삼경, 시경, 서경, 역경 하듯이 도가에서도 삼경을 만들어 준 거예요. 아마 그때쯤 제 생각으로는 노자 일장을 맨 위로 올렸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권위, 황실의 권위를 노자라는 또 하나의 인물을 가지고 치장을 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일장을 이렇게 아마 올려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노자 일장은 가장 노자 중에서도 난해한 귀절이고, 이런 말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가장 배드한 귀절이에요.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심한 말을 다음에 이제 이걸 편집을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노자 일장은 안 읽고 노자를 읽어보시면 훨씬 편해져요. 뭐를 그렇게 어렵게 살려고 그래. 노자 일장 별로 중요한 귀절도 아닌데. 되게 철학하는 사람들이 노자 일장으로부터 노자를 해석하려고 시작을 하죠. 근데 그건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노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더 천착을 해야지 억지로 뒤집어 씌운 현대적 관점으로 뒤집어 씌운 또는 철학적 관점으로 뒤집어 씌운 노자를 가지고 노자를 소화도 되지도 않는 걸 억지로 씹어서 삼키려고 하면 소화불량이 걸린다는 거죠. 제가 그 젊은 시절에 철없던 젊은 시절에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 노자라는 책을 사가지고 읽다가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고. 집어 동댕이 치면서 다시는 이런 책 안 읽을 거야 했는데 이제 그게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노자라는 책에 대해서 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자의 철학적 문제의식과 사상, 노자의 사상적 기원. 사실은 이제 논어라고 하는 육아의 첫 번째 가는 경전 속에 보면 벌써 도가적인 사상의 흔적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도가 사상은 노자나 장자라고 하는 고전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의 고유한 사유 방식 중에 하나예요. 어쩌면 육아 사상보다도 훨씬 더 중국적 사유일 겁니다. 육아 사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인을 대표하는 사상이라고 말하기에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국 사람들에게는 잘 안 맞아요. 육아 사상이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공자 이래로 2500년 동안을 유교가 중국의 국교로서 행세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겉모습뿐이에요. 실제로는 중국 사람들의 그 정서, 사고방식 속에는 육아적 사고방식이 없어요. 제가 말을 너무 이렇게 자극적으로 심하게 좀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는 합니다만은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자꾸 자극적인 방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네요. 시간을 길게 준다면 좀 더 이렇게 연착륙을 시도를 할 텐데 마치 그 냇물 속에 조약돌이 수천 년 동안을 묻혀 있다고 할지라도 조약돌을 깨보면 그 속에는 냇물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런 식이라고 생각해요.
조약돌 속에는 냇물이 들어있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유가사상 상대적인 거지만 도가사상에 비해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도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입니다. 노자는 공자는 그런 사고방식들을 거스르려고 한 거죠. 거스르려고 했어요. 2500년 전에. 한번 거슬러 보려고 했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거슬러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했던 거죠. 공자는 대단한 분이시죠. 물론 대단한 분이에요. 논어를 읽어보면 정말 그분의 삶과 그분의 뭐라고 할까요? 정말 치열한 그 삶의 모습에 정말 공감이 가고 어떤 경우에는 눈물도 나고 하죠.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사시려고 했을까요? 노자를 읽으면 눈물 안 나요. 흐뭇해져요. 편해지고 흐뭇해집니다. 아마 중국 사람은 훨씬 더 할 거예요. 훨씬 더 할 겁니다. 공자를 읽으면 굳어질 거예요. 어깨에 힘들어. 이거 내가 이렇게 살으면 안 되는데. 공자를 본받아야지.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한 다짐이죠. 자기 자신을 자꾸 다지고 채찍질하는 거예요. 물론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아무튼 논어를 잘 보시면 이 노자 사상과 굉장히 유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노자 사상과 뿌리를 같이 하는, 내 방식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중국인의 사유 방식을 대변하는 그 도가 사상의 그런 흔적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 있는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 사쪽에 보면 한서 예문지 맨 첫 번에 도가 철학이 군인 난면지술이라고 했다라고 했죠. 군인 난면지술. 이게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군인 난면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왕은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좌정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신하들은 이제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이제 바라보면 안 되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이제 북쪽을 바라보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이건 뭘 비유한 거냐면 북극성을 비유한 거예요. 북극성. 북극성이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있죠. 뭇별들이 북극성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왕과 신민의 관계에 비유를 한 거죠. 군인 난면지술이라는 것은 이제 왕도 또는 왕의 통치술 또는 이 왕의 통치술을 보좌하는 관학이라는 의미로서 이 군인 난면지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왕이 남쪽을 향하고 있게 만드는 어떤 그 기술이나 술수 뭐 이런 것들을 뜻하는 말이죠. 도가 철학이 군인 난면지술이라고 했대요. 이 도가 사상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혁명적인 사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서 예문지에서는 왕의 통치술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왕의 통치술. 그리고 유가는 왕을 도와서 정치를 펴는 학술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역시 한서 예문지에서도 이 한서는 이제 반고라는 사람이 쓴 책이죠. 도가 철학을 더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가만히 음미해 보면 우리가 노자를 읽을 때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주는 그런 글입니다. 이 노자라는 글은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해준 말이 아니에요. 왕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왕이 주인공이에요. 노자라는 글은. 그런데 이 노자를 읽을 때 우리는 그냥 내가 주인공이 돼서 이해하려고 해요. 또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노자를 자꾸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노자의 그 본문을 좀 그 음미를 해보고 감상해 볼 시간이 있다면 좋을 텐데, 아무튼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혼자서라도 노자를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가시거들랑 왕을 주인공으로 해서 다시 해석해 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부분들을 다시 의미들을 취하시게 될 겁니다.
군인 난면지술이라는 것은 왕의 통치수를 말하는데 이것은 노자에게 있어서는 노자 철학을 이해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